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꼴불견 정치인들인데요.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잠실 석촌호수랍니다. 동호와 서호로 나눠진 석촌호수는 언제든 가볍게 걷기에 좋은 곳이지만 삼전도라 불리던 조선시대엔 한강을 건너는 나루터였답니다. 그 삼전도 벌판이 바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나온 인조가 청태종 앞에 무릎 꿇었던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의식이 벌어졌던 곳인데요.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석촌호수변에 있는 삼전도비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병자호란이 터지게 된 이유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가 항복할 때까지 있었던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남한산성을 나온 이후에 벌어진 기가 막힌 행태들에 대한 얘기랍니다. 당시 인조의 항복 문서를 쓰고 전달했던 최명길은 인조가 남한산성 안에서 청태종이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하는 의식을 제안했지만 청태종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기 눈앞에서 무릎 꿇을 것을 요구했답니다. 게다가 이제 인조는 왕이 아닌 죄인이니 붉은 용포 대신에 푸른색 평복 차림으로 나오라 했고요. 정문인 남문으로 나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항복을 의미하는 백마를 타고 결국 서문으로 나온 인조는 청태종이 있는 삼전도로 향했는데요. 병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청태종이 보일 즈음엔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했답니다. 그런 인조에게 청나라 황제가 요구한 건 3배 9고드레였는데요. 이는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3번씩 조아리는 걸 3세트 반복하는 것이었답니다. 수많은 조선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왕이 청태종 발밑에서 구호에 맞춰 무릎 꿇으면서 맨땅에 헤딩하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청나라는 이보다 더 잔인한 의식을 치르려 했었답니다. 인조의 항복 문서를 받은 후에 용골대가 들고 온 청태종의 답서에는 온몸을 결박하고 관을 끌고 나오는 등의 허다한 절차는 없애주겠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었지만 그냥 309 고드레로 은혜를 베푼 거란 의미였답니다. 하지만 신하가 황제를 만날 때 행하는 청나라의 309 고드레 의식은 결국 인조가 청태종의 신하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그동안 청나라를 오랑캐로 업신여겨온 조선 입장에선 최대 수치였던 겁니다. 그런 항복 의식을 마치고 잔치를 벌일 땐 청태종 앞에 개도 끌려 나왔는데요. 인조에게 술잔을 돌린 청태종은 개 앞에 고기 안주를 던져서 날름날름 받아먹게 했답니다. 그렇게 개를 빙자해서 인조를 조롱한 것뿐만 아니라 담비 가죽으로 만든 청나라 옷을 인조에게 주고서 갈아입게 했다는데요. 조선왕이 청나라 옷을 입었다는 건 청나라 신하라는 걸 거듭 인정하는 또 하나의 퍼포먼스였답니다. 1637년 음력 1월 30일에 벌어진 이 상황을 두고 우리 역사는 삼전도 굴욕이라 지칭한답니다. 그렇게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인조를 풀어준 건 어두거둑해진 무렵이었는데요. 인조가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강을 건너려 할 때는 또 다른 꼴불견이 벌어졌답니다. 강을 건너는 배가 달랑 2척만 남아있다 보니 일부 신하들이 먼저 타겠다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몇 사람이 얼음이 동동 뜬 강물에 빠지기도 했고요. 심지어 임금니 목까지 잡아당기면서 타려 했으니 그야말로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인조가 간신히 강을 건너는 등 뒤에선 청나라 포로로 끌려갈 처지에 놓인 사람들마다 전하 어찌 우리를 버리고 가시옵니까?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네요. 그런 상황에서 인조는 궁으로 들어갔지만 청나라 군대가 철수할 때 인조에 맏아들인 소현세자와 세자빈, 차남인 복림대군 부부, 청나라를 멸시하던 강경파 신하들을 비롯해서 죄 없는 백성들까지 수십만 명이 인질로 끌려갔답니다. 병자호란 굴욕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는데요. 몇 달 후에 청태종은 조선의 수치이자 자신에겐 뿌듯한 병자호란 사태를 조목조목 기록한 기념비를 309 고드레를 치른 자리에 세우도록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후세에 남아 인생의 오점이 될 비문을 쓰려는 신하가 아무도 없다 보니 청나라 제촉에 잠도 못 잘 지경인 인조가 글을 잘 쓰는 신하 4명을 콕 집어서 쓰게 했지만 한 명은 병을 핑계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고 한 명은 글을 엉망으로 써서 얍삽하게 빠져나갔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쓴 비문만 보냈지만 둘 다 못마땅했던 청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 글을 돌려보내면서 알아서 더 잘 쓰라 라고 주문했는데요. 그 당첨자가 당시 왕명 문서 작성 담당 기관인 예문관 차관급인 이경석이랍니다. 알아서 하라는 말이 더 무서우니 저들 마음에 들도록 잘 고쳐보시오 라는 인조의 간청에 어쩔 수 없이 이경석이 고쳐 쓴 비문 내용은 결국 심사를 통과해서 1639년에 세워졌답니다. 우리나라가 상국의 죄를 지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미혹하여 깨닫지 못했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는데 우리 임금이 공손히
복종하니 황제께서 온화한 낯으로 창을 거두시었다. 우리 임금이 돌아오게 된 건 황제의 은혜 덕분이며 황제께서 군사를 돌리신 건 우리 백성을 살리려 해서다. 우뚝한 돌비석을 강가에 세우니 만년토록 우리나라의 황제의 덕이 빛나리라. 이경석의 비문은 이보다 훨씬 길지만 그중 일부만 살짝 요약한 내용인데요. 저들 입맛에 맞춰서 쓰다 보니 구구절절 반성문이요 구구절절 오랑캐를 찬양해야 하는 치욕의 비문을 쓰고 난 이경석은 글을 배운 게 후회스럽다라고 했답니다. 당시 제주도에서 14년째 귀양살이하던 광해군은 병자호란과 삼전도 굴욕 소식에 하늘을 보며 통곡했다는데요. 사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병자호란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삼전도 굴욕이었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청나라를 예의주시하면서 절묘한 중립외교를 펼친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정권은 오로지 망해가는 명나라만 떠받들며 청나라와 맞짱 뜨자면서도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했답니다. 전쟁을 예감한 일부 신하들이 병력 보강을 요청했지만 인조는 무시했고 그런 상태에서 맞은 병자호란 당시엔 대신들 의견에 휘둘리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으니 삼전도 굴욕은 결국 인조가 자초한 겁니다. 어쨌든 삼전도 비문을 썼던 이경석은 퇴임 후인 1668년에 현종에게 궤장을 받았는데요. 궤장은 나라에 공이 많은 70세 이상 원로 대신에게 임금님이 최고 예우로 화사하는 의자와 지팡이랍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이경석이 관료들을 초청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을 때 당시 정치 실세였던 송시열이 이경석을 칭송하는 글을 지었는데요. 영리한 자들이 팔짱 끼고 물러설 때 선배님만 홀로 생사를 돌보지 않아 나라가 무사했다는 것까진 좋았으나 하늘이 보호하사 오래 살고 편안했다는 마무리 문구엔 콕콕 찌르는 비난 가시가 숨어 있었답니다. 이는 송나라가 금나라에게 망했을 때 당시 송나라 학자인 손적이 온갖 압으로 금나라를 찬양하는 글을 금나라 황제에게 바친 것을 두고 유학자인 주의가 너는 그렇게 아첨해서 오래 살고 편안했구나 비아냥된 것을 송시열이 이경석에게 슬쩍 써먹은 겁니다. 하지만 이경석은 나라의 존망이 그대들에게 달려있다는 인조의 간청에 송시열 말 맞다나 영리하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글을 배운 것조차 후회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복림대군이 효정으로 즉위한 후에 추진하려던 북벌 계획이 청나라에 발각됐을 때 우리 임금님은 모르는 일이고 모두 내가 한 일이라며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먼 곳으로 유배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송시열에게 벼슬길을 열어준 이도 이경석이건만 그런 선배를 손적에 비유하면서 비아냥댔던 송시열이 당시 이경석과 같은 처지였다면 과연 어떻게 처신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경석은 그런 후배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3년 뒤인 1671년 일생의 오점을 품고 77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어쨌든 1639년에 세워진 삼전도비는 태생이 불량한 만큼 순환도 많이 겪었는데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자 고종이 수치의 상징을 땅속에 파묻었지만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조선 총독부가 이민족 지배의 상징을 굳이 파내서 다시 세웠답니다. 또 해방 후인 1956년에 문교부가 국치의 상징을 또다시 파묻었지만 하늘이 역사의 거울로 삼으라고 한 걸까요? 1963년 대홍수 때 파묻혔던 비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게다가 2007년 즈음엔 누군가 붉은 페인트를 칠해서 그 비문을 훼손했는데요. 그것을 벗겨내고 원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지금의 자리에 둔 건 2010년이랍니다. 석촌호수 서호 모퉁이에 있는 삼전도비의 공식 명칭은 대청 황제 공덕비인데요. 높이 4m에 가까운 비석 앞뒤엔 만주, 몽골, 한문 등 3개국 문자가 새겨져 있지만 온갖 순환과 세월의 풍파에 글자 대부분이 뭉그러졌답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태종은 이 전쟁의 원인은 너희 나라에 있다고 했지만 사실 전쟁의 진짜 주범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나라를 침략한 청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웃나라를 두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왕과 마땅한 대안도 없이 그저 비판만 잔뜩 늘어놓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좀 거시기하답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